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선 후보를 누가 권했냐 이야기죠.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 짐작이 될 겁니다. 대선 후보를 누가 권했는지. 한덕수가 나오면은 꽃가마를 태워주기로 누가 약조했는지. 밑에 여러분들 소주제는 지금 한덕수 후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일 겁니다. 당신들 내가 처음에 안 한다고 했잖아. 근데 당신들이 내한테 약속했잖아. 이렇게 여러분들 되겠죠. 외부인 이름 정치판에 발을 들일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죠. 주의를 해야 되는데 임명직 공직자로 한덕수 씨가 오랫동안 여러분들 관직 생활을 했지만 이런 판은 처음일 겁니다. 관찰자 입장에 지켜보는 거하고 청와대나 이런 데 근무할 때는 다 관찰자죠. 직접 행위를 하는 액타 입장에 들어갈 수는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정치인은 어떤 사람을 이런 상품 가치가 있을 때 끄집어내기 위해 가지고 모든 종류의 약속을 다 합니다. 정권을 주겠다. 뭘 하겠다. 다 약조를 하지만 막상 여러분들 오케이를 받고 정치판에 뛰어들게 되면은 상황이 변하게 되면 전부 다 손을 다 빼버리는 거죠. 내가 언제 그걸 약속했냐고 이런 식으로 돼가는 겁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개판이라고 저는 보니까 그냥 이용하고 일회용 여러분들 크리넥스처럼 버리는 것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인 겁니다. 이 나라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외신 기자들 모임이 아주 여러분들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한 겁니다. 이 보시죠. 이 미국의 뉴욕타임스 기자가 물은 겁니다. 대선에 출마할 의향이 있었으면 미리 사퇴를 하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참여하셨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런 단일화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라는 질문이 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뉴욕타임스 기사입니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까? 이게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던질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뉴욕타임스 기자가 대선에 출마할 의향이 있었으면 미리 사퇴를 하고 국힘당 경선 과정에 참여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이야기에 설정을 한 겁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그 현장을 뉴욕타임스 기자가 못 봤지만 이야기를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외신이 보더라도 한덕수 후보가 국힘당 후보를 날로 먹으려는 것 아니다 싶은 거. 그래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오늘 참 이제 한국 사회에서 아쉬운 것은 어제 여러분들 이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실을 열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국힘당 대선 후보 결정 과정에서도 누가 대선에 나오면 더 유리할 것인가 이런 기준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러나 그 이전에 좀 정직하고 공정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리고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좀 진실돼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여러분 거짓 때문에 얼마나 앞으로 비용을 치르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거짓과 사기에 이런 눈을 감는 것이 본인들은 별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 비용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앞으로. 지금 이미 한국 사회가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한 분이 글을 남겼지 않습니까? 군시들이 코치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틀린 표현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이제 낙마를 해서 이제 야인이 된 홍준표 씨가 공개한 국힘당 대선 경선 과정에 대한 본인의 소회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정보는 상당히 제가 볼 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한덕수 씨를 불러내는데 어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다른 것 다 치우고 홍준표 씨가 이런 밝힌 것은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하여 갑자기 한덕수를 띄우며 탄핵 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가려고 했을 때
나는 설마 대선 패배가 불을 보듯 뻔한 그런 짓을 자행하겠느냐 의구심이 들었다. 여기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어떤 분들은 당 지도부가 주도해서 한 거지 용산이 개입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그거는 그분이 갖고 있는 정치의 판단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되지 않습니까? 주가 분명합니다.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하여 이것이 여러분 현실화되니까 김문수 후보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용한 거죠. 나는 김덕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용산과 당 지도부도 김문수는 만만하니까 김문수를 밀어 한덕수의 장애가 되는 누구는 떨어뜨리는 공작을 꾸미고 있었다. 이거는 뭐 사적인 판단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듣는 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도 노력을 했겠죠. 이번 대선에 스테이크가 걸려 있으니까 윤 대통령의 안위라든지 이런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가만 손 넣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좀 주어를 분명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게 올바른 정보냐를 변별한 것은 각자가 여러분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씨가 여러분들 제시한 것은 이렇게 김문수 후보는 그들의 엄험한 공작을 역이용했고 나는 이 더러운 판에 더 이상 있기가 싫어졌다.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사람에 따라 다른 게 있지만 어떻든 김문수 후보가 내가 김덕수가 될 수 있답니다. 그 이야기는 상대방의 여러분들 공작을 역공작으로 활용했던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무상열차를 노리고 윤석열의 아바타를 자처한 한덕수는 왜 비난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다음은 이제 굉장히 논쟁적인 이야기입니다. 윤 어게인을 주장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한덕수가 이런 등판되는데 용산이나 이런 쪽에서 전혀 개입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상상력을 발동하게 되면은 이번 대선 결과는 윤 대통령의 안위나 김건희 여사의 안위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아무튼 간에 뭐 시간 지나면 안 알려지겠습니까? 한덕수 씨가 75세입니다. 경력의 전부가 여러분들 관직입니다. 관직 1970년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한 45년 정도 관직 생활을 했네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관료인 거죠. 전형적인 관료. 전형적인 관료는 이렇게 큰 리스크가 따른 선출직 공직자 그것도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탑 오브 탑인 대통령직을 자발적으로 나오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스스로 성산이 있어서 이런 나온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92%가 국힘 수뇌부 등이 후보 자리를 약속해서 나왔다는 거죠. 꽃가마를 준비해서 태워줄 테니까 나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결렬이 되면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